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애비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애비 신랑 측과 결혼식 과정을 조율하던 중 뜻밖의 반전이 벌어졌다고 하십니다. 대체 무슨 반전이 벌어진 것일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애비 신부입니다. 남들보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딱 맞은 나이에 결혼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가슴 설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애비 신랑은 저보다 한 살 많고요. 종합해서 보면 서로 조건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이래저래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올해는 이래저래 시국도 안 좋고 해서 내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혼인 비용도 모으고 이래저래 준비도 철저히 할 생각이었죠. 시국 문제만 아니었으면 올해 결혼을 했을 테지만요. 이왕 하기로 한 결혼이니 조금 늦춰진 만큼 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신혼여행부터 이후 신혼 라이프까지 여러 로망이 있었으니까요. 신혼집 꾸미는 것부터 해서 신혼여행도 멋진 곳으로 가고 싶었고요. 제가 결혼식과 이후의 삶에 이래저래 바라는 게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을 모두 충족시킬 만큼 저와 남자친구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특히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지만 월 수입은 저보다 적은 편이에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하다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던 분야에서 취직했다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공부하던 분야 전체가 완전히 폭락해서 결국 다른 분야에 취직했어요. 그 일 때문에 남친이 많이 힘들어했던 게 기억나네요. 다행히 남친 조건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남친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었거든요. 남친 부모님들은 제법 큰 원룸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이 시국에도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많은 우리 집과는 달리 애비 시부모님께 자녀라고 하는 남친 한 명뿐이라 미래의 그 건물도 남친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시댁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도와주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신혼집 쪽에 도움을 기대했어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환경이 나쁜 월세집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월세 살면서 이런저런 소름도 많이 겪었거든요. 하물며 월세인데다 조건까지 나쁜 집이면 그보다 서러운 게 어딨겠어요. 신혼생활하면서 월세 옥탑방에서 살아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최소한 일반 빌라 그리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자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남친이 모아둔 돈만으로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남친 집안의 도움을 좀 기대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게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사정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노후자금도 절반이나 가게에 쏘아부으셨고 그러고도 감당이 안 되어서 가게를 내놓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딸 처지에 전세금 보태달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예비시댁에 모든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서 화려한 결혼식에 전세금까지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은 기대했지만 전적인 도움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결혼하면서 애물애단 같은 거 생략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서 애물이나 애단 이런 거 싹 생략하고 그 대신 결혼식 좀 더 멋지게 하고 전세금에 보태는 게 어때? 그러자 남친이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요. 애물 애단까지 다 생략하자고? 그래, 결혼식을 대신 좀 더 멋지게 하고 차라리 결혼식을 작게 하고 애물 애단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집이나 자기 집에 잘해드리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이고 결혼사진도 평생 한 번이야. 그러니 결혼식과 결혼사진 같은 걸 좀 더 화려하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남친은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흔들어 볼만 하겠다 싶어 제 뜻을 좀 밀어붙였습니다. 제 말 안 들어주면 펀한다는 식으로 강요한 건 아니고요. 내 뜻은 이렇다 밝힌 뒤 자기 뜻과 시댁 뜻은 어떤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남친이 제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좀 도움을 받을 줄 알았어요. 애물이나 애단은 사실 핑계에 가까웠거든요. 잘 사는 시댁에서 도움을 받으면 애물, 애단비 생략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시댁 도움만 받아도 결혼식도 멋지게 하고 전세금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남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물 애단을 완전히 생략하는 건 그렇다. 기본적인 수준만 하고 결혼식이나 웨딩사진 같은 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자. 애물 애단 생략 안 하면 돈은 어디서 마련해? 시댁에서 좀 도와주신대?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꼭 전셋집 들어가야 한다면 집 스펙을 좀 낮추던가 아니면 2년만 월세 살면서 돈을 더 모으자. 남친 말은 애물 예단은 꼭 해야 하고 자기 집에서 더 도움받기도
어려우니 신혼집 스펙을 낮추자는 말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니 남친이 자기 집에 좀 더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친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미 도움받은 게 있는데 더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테니까요. 우리 둘 다 수입이 많거나 모아둔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결국 결혼을 제대로 하려면 신혼집 스펙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남친 말에 수긍하고 신혼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어요. 요즘 전세 대란이니 뭐니 하는 뉴스는 봤지만 직접 알아보니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작은 빌라 전세 하나 얻기 쉽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어디 교회나 서울 밖에서 집을 구하는 건 어떨까 싶었는데 그건 남친이 반대예요. 틈만 나면 야근에 잔업인데 직장 근처에 집이 있어야 하잖아? 저도 남친이 자기 전공도 아닌 공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뻔히 알고 있다 보니 직주 근접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또 저는 가능한 아이를 빨리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임신을 빨리 하게 될 테고 임신 기간에는 일하기 어렵겠죠. 임신, 산후조리, 아기 보는 기간까지 최소 2년은 직장을 쉬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한동안 남친이 홀벌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남친은 자기 혼자 버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이를 천천히 만들던가 아니면 임신하고도 좀 더 일하고 출산 후 빨리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1년만 쉬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저랑 우리 엄마가 모두 반대했지요. 돈 버는 거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출산 후 몸조리 제대로 못하면 몸 상하니까요. 또 나이 먹고 아이 낳을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엄마가 한바탕 난리친 끝에 가능한 아이는 빨리 낳고 출산 전후 합쳐 2년은 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래저래 결혼은 제가 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신혼집 정도는 남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양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사고뭉치 오빠가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오빠가 여기저기서 투자금 받으면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날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투자금의 절반이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사기꾼이 되어서 민사 플러스 형사까지 맞고 오빠 인생이 끝장나겠더라고요. 저랑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진 돈 털어서 오빠 투자금 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나마도 다 메꾸지 못했고요. 그런 와중에 남친이 문득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 오빠가 내게 돈 빌린 거 알아? 무슨 소리야? 너희 오빠가 자기 감옥 가게 되었다고 나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처음에는 오빠가 이번에 투자금 날린 건으로 저 모르게 남친에게 손 벌렸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빠 상황을 알기 반년쯤 전에 오빠가 남친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겁니다. 오빠가 우리에게 손 벌리기 전 제 남친에게 먼저 접촉해서 투자금 메꾸려고 돈을 빌렸고 그것으로도 못 메꿀 상황이 되어 저랑 다른 형제자매들 돈까지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오빠에게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오빠랑은 연락이 안 돼요. 이야기 들어보니 오빠가 여기저기 빌린 돈으로 투자금을 메꾼 덕분에 사기죄는 면했대요. 대신 우리 남친이나 다른 사람에게 진 거액의 빚이 남았죠. 모든 걸 알고 기막혀하는 저에게 남친이 말하더군요.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 파혼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파혼 통보를 하는 남친의 모습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자기 남친 마음고생 시킨 것도 있고 제 오빠가 남친에게 한 짓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혼 통보까지 들을 일일까요? 오빠 때문에 돈 날린 건 저더러 갚으라 하던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니 전셋집이나 결혼식을 좀 더 작게 해도 되었을 건데요. 남친 말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친에게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 걸까요? 글을 쓰면서도 우리 오빠는 모를까 제가 파혼당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남친 마음을 돌릴 수 없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인 직전까지 가셨다. 결국 파혼이라는 반전을 맞이하셨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남친분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면 두 분 모두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